어느 날 홀연히 사라진 한 어린 여자아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린봉 구역을 좀 나눠가지고 일부 수색을 했는데 어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에 다른 구간을 또 다른 단체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가능성 없네요. 다섯 살 고준희 양, 지난달 18일 실종 이후 20일 만에 신고가 접수됐고요. 지금은 공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장님, 그런데 아직 수색이나 제보에서도 결정적인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없어진 날짜가 외할머니 진술에 의하면 새 외할머니가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11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가 20일이 지난 다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또 신고를 접하고서 이걸 아마 이제 수색 차원에서 여성 청소년, 가출 청소년 수사하는 여성 청소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랴부랴 이제 공개 수배로 전환해가지고 강력팀도 투입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 신고 시점과 그 다음에 경찰의 본격적인 이 수색 시점이 조금 늦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CCTV라든가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준희 양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증거가 없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결국 목격자를 찾는 그 이외에는 현재 별달리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현장 주변 수색입니다. 그런데 이 수색을 하려면은 이 아이가 혹시나 만약에 옥상에 물탱크라든가 정화조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집을 수색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집을. 그런데 지금 임의수사 방식, 협조를 얻는 방식에 의해서는 철저히 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집에 있을 수 있거든요. 물탱크 속에 있을 수 있고 강제적인 수색 방법이 중요합니다. 지금 경찰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혹시 이 아이가 그 부근에 있는 저수지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하고, 그러니까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 대한 수색이지 어떤 다른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수색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CCTV나 이런 블랙박스,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이 너무 신고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저장 기간이 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건에서 또 특이점이 가족 관계가 복잡하더라고요. 고준희 양이 이 실종 당시에 같이 살던 사람이 새엄마, 그러니까 친아버지와 동거를 했던 여성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간편하게 새 외할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새 외할머니인데 이 외할머니도 어떻게 보면은 외손녀딸을 제대로 잘 보살피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어떤 정상적인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데로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 보니까 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애가 아버지가 데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20일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새 외할머니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좀 합시다, 검사합시다. 새 외할머니가 나는 거짓말 탐지기 하기 싫다 이렇게 거부하는 바람에 제일 중요한 이 아이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새 외할머니거든요. 이분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 또는 이분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습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새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고준희 양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친외할아버지와 친외할머니 얘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새 외할머니 이런 경우도 아동복지법상 보호 의무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 의무자는 이 아동을 유기하거나 학대했을 경우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수사도 지금 필요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발달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고준희 양의 그동안 치료 기록을 보면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그 진단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 부분도 면밀히 이제 봐야 될 텐데 실종 한 달이 지났는데요. 지금 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공개 수배 전단지에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서 지금 경찰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다른 집에 들어가서 그 부근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뭐 반상회라든가 주민들이 좀 해가지고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현상금 500만 원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현상금 경찰에서 좀 1,000만 원으로 좀 높이고 덕진경찰서에 맡길 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은 지방경찰청에서 좀 나서고 또 이제는 수사적인 마인드에서 수사 인력을 좀 더 보강해가지고 주변 수사, 현장 주변 탐문 이거를 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끝으로 고준희 양의 인적 사항과 특징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키가 110cm에 몸무게는 20kg이고요. 짧은 파마 머리에 계란형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쌍꺼풀이 없고 눈이 사시고요. 윗니 2개가 없습니다. 지난달 18일 토요일 낮 12시쯤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공빌라에서 실종됐습니다. 준희 양을 봤거나 행방을 아시는 분은 국번 없이 112 또는 182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